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개인 박범계가 아니지 않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현장 박범계, 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 이미 유명하죠. 인사말을 나누기가 무섭게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박범계 의원 첫 질문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장관 직접 답변하는 대신에 이화영 전 부지사 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이 그렇게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쇄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신경전에 앞서서요. 지난 월요일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 항의 방문했었죠. 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를 놓고 실력 행사다, 최악의 사법 방해다라고 꼬집으며 이런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네, 법무부 장관의 일 또 있습니다. 한 장관 최근 수감자와 칸막이 없이 면담할 수 있는 특별 면회 규정을 바꿨는데요. 과거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면회하면서 물의를 빚은 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저도 뭐 지금 와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좀 뭐라고 할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네. 저는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하고 6, 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네.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상 그 도리상 같은 겁니다.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구속된 이후 7차례 특별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쓴 탄원서가 알려진 이후 최근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이 줄이어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어됐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의 거부인지 구치소의 판단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법정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이 검찰 수사의 회유와 압박에도 남편이 부디 양심 선언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을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인사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 접촉, 굉장한 회유다, 최악의 사법 방해다, 스토킹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표현이 굉장히 과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은 그 이화영 본인이 이화영 씨 본인이 뭐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오중 편지를 썼는데 일단 좀 진위를 알고 싶어 한다. 그냥 그 편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그것도 특별면회도 그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데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있어서 또 특별면회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 나중에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유를 하러 들어간다, 압박을 하러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한동훈 장관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저는 어쨌든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시도를 한 것은 이 1대1로 가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10분 안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대1로 만났을 때 또 무슨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차라리 다수가 몇 명이 2명 이상이 만나게 되면 서로 네. 오해 없을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서 일단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한동훈 장관님께서 너무 과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위 파악을 위한 면담 요청이다 했는데 하미경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이화영 입막기 시도다, 회유 시도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아까 그 변호사님께도 설명해 주셨지만 네. 사실 다대 이제 한 명을 그것도 이제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피고인을 가서 이렇게 특별 접견을 해서 만나서 하겠다는 일이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수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 대단한 압박을 느낄 게 맞고요. 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압박이고 회유죠. 이런 부분을 전직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건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것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 절차대로 재판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도가 아니어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의혹이 있죠.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찾아가서 당이 돕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장해찬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한 의원 실명까지 언급했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영진 의원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설전 직접 듣고 오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표 측근은 김영진 의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펄쩍 뛸 민주당이 왜 이화영 가족 의혹 회유라는 사법 스캔들 문제에는 침묵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아무런 근거와 내용도 없고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과 검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에 의해서 그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가짜뉴스 논리대로라면 문제의 그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동선과 여러 가지 상황을 국민들께 다 공개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다. 이준석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내용도 철학도 스토리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청년 최고위원의 행태가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에 아마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 부대변인, 이제 민주당 의원 누가 찾아갔느냐 진실 공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검찰 측 소설이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다들 나가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뭐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런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이렇게 자기 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그 측근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이 이제 조금 다르게 입장을 바꾸면서 조금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더 앞에서 나서지 않고 그냥 소설이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 말이 너무 길어진다, 내려놓기 싫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힘 의원이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발언은 너무 도를 넘는 것이다. 아니 이게 저는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누가 이렇게 상대당의 어떤 뭘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거나 어떤 평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지 참 의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시라고 저는 봅니다.